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지금 나가면 안 되죠. 아, 그래요? 한두 번 다시. 다시. 저녁이 있는 삶.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 176회. 네. 오늘도 김보혁, 김혜연 한겨레에서 내놓은 내놓은 자식들. 두 기자와 그리고 또 간만에 우리 시사 절지 김혜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 다 김씨네요, 보니까. 그러네. 무슨 김씨? 해평입니다. 네. 김해. 김해, 안동. 김혜. 김해 김씨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네. 김해 김씨. 네. 왜 그래? 난 김구 선생. 네.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잘 찾기 힘든. 할아버지가 새로 만드시네. 그건 그렇진 않고요. 어디 김씨요? 해평이라고 뭐 이번 4대강 사업하면서 피해를 본 지역으로 나오는 곳 중에 해평 습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본관이고 그나마 좀 유명했던 그 해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해평윤 씨가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해평윤 씨였고 저희 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해평이 지역이 어디예요? 경북. 경북. 이 통으로 삭제해주세요. 모조리. 자, 유럽에서 돌아온 김용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용글릿이라고, 네. 영어 말문이 터져가지고. 저 예전에 너무나 영어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요를 세계 속에 보급하기 위해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요를 영작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처럼 음악처럼 같은 경우, 레인이 내리고 뮤직이 흐르면 아이는 유를 싱크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고등학생 때 했다는 거죠? 네, 고등학생 때 했습니다. 예. 딱 고등학생 네. 수준인데.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문장을 영어로 구사하기 시작했어. 마이 카드 씩 같은 거. 자, 책 소개. 아이오와주 라이스빌의 초등학교 3학년 교사 제인 엘리어트는 이틀간 학생들에게 신체적 차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 가르치는 독특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눈동자 색으로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날 갈색 눈의 학생들이 푸른 눈의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하고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갈색 눈의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5분 더 가질 수 있었고 점심을 먼저 먹으러 갔으며 음식도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푸른 눈의 아이들은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 초대받지 않으면 갈색 눈의 친구들과 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푸른 눈의 학생들과 갈색 눈의 학생들은 역할을 뒤바꾸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답이 없네요.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 책에 있다. 그 결과가 이 책에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나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우월한 그룹에 속한다면 세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차별 수업 이야기 윌리엄 피터스의 푸른 눈, 갈색 눈을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합니다. 학부모들 읽을 책이구나. 사실 차별하지 마라 이런 수업은 많이 하는데 아예 그냥 실험적으로 차별의 문제점을 직접 체험해보라는 산교육. Class divided. 그다음. 과감해 요새. 다음 또 있잖아요. Then and now. 클래스 디바이디드. 풀을 나눈다. 근데 가끔 이런 거 보면 클래스가 아니고 클래스.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한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어도. 물론 그 결과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더라도 그래도 되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아이들에게. 네. 아니 이런- 책을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디스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같은 아니, 디스한 건 한겨레 아니고. 그룹에 근데 있으면서. 이런 실험을 똑같진 않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 중에 실험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유명한. 네. 보면 독일에서도 왜 뭡니까? 그 나치
나치즘에 대해서 실험을 보겠다고 그 클래스를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역할을 배분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 실제 뭐 살인도 일어나고 그랬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왜 유명한 60년대가 70년대가 죄수와 교도관 역할 분담해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었잖아. 엑스페리먼트라고. 네. 실험을 해보면 주어 사람이 대부분은 익스페리먼트. 이 새끼 과감해졌고 용감해졌어. 영화에 대해서 자신 생긴 거야. 역할을 주면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단히 충실히 수행한다는 거지. 전혀 교도관도 다 학생이었는데 영화 보셨어요 혹시? 엑스페리먼트라고 실제 있었던 실험을 영화한 건데 교도가 그러니까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모아서 심리 실험인 거죠. 한쪽은 재수로 나누고 한쪽은 교도가 나누는데 이 교도관들이 정말 자기도 학생인데 다 그리고 실험인 걸 다 아는데 학대를 하는 거지. 학대가 실제로 막 죽고 사람이 그러던 적이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다 이거지 사람이. 완장차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틀러 등장해서 나치가 이렇게 휘둘렀을 때도 그 사람들이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얘기하고 이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읽어보면 그런 깨달음이 올까? 아, 이 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1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샘솟지 않아. 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스탠포드 감옥 실험. 네. 그거는 뭐 끝까지 못했죠 실험을. 중간에 관뒀죠. 중간에 네. 뭐 너무 그랬죠. 이제 잔인해지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 책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지 그 부분에서는 좀 궁금하네요. 다음날 입장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됐을지. 아니, 그 실험 참가했던 애들이 아마 나중에 차별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나쁘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아주 효과가 뛰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일 거라고 보고 딱히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겨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옴기니가 저 아주 친한 선배니까 좀 사야 돼요. 뭔가 한겨레 신문사가 아니라 한겨레 출판사에서 낸 책이고요. 그게 그거지 뭐. 아니, 한겨레 출판사에서 같은 건물 쓰잖아요. 7층에 있다고 왜 4층의 사정을 이렇게 무시해? 3층인가? 자, 너무 잘하세요. 호두과자를 먹고 있는데 네. 강철이 한 분이 호두과자를 가져왔어요. 네.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제작진이 먹지 말라는 부탁을 했지만 무시하고. 필터. 아니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평소답지 않게. 요즘에 그 이제 운동도 말이죠. 식이요법이 병행돼야 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안 먹는 거야? 아침 점심으로 현미밥을 먹고 있어요. 왜? 아니 저기 운동을 열심히 해요. 1시간 내내 땀을 뻘뻘 흘리고 훈련해도 연습을 해도 훈련을 해도 운동을 해도 이게 한 340kcal밖에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브라보콘 같은 경우 하나에 120kcal야. 운동 시작했어? 네, 운동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너와 함께? 트레이너. 예, 그 대학로에 있는 이름도 아주 멋있습니다. 바디 팩토리. 몸 만드는 공장.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내내. 매일매일? 어. 뭐? 뭐냐면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령 한 5kg씩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얘기 하기 전에 푸시업도 하고. 본론 들어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니 물어보니까 푸시업도 하고 그다음에 다리 굴리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저게 본론이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네? 얼마나 됐는데? 그 2주 됐습니다. 몸 좀 만들어졌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누라가 놀랍니다. 어디 부위가 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조금 슬림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세요? 영화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목표 다른 거 없어요. 식스팩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면 된다. 왜냐면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입당 했잖아요. 작년에 입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은 파티야. 맞아. 뭐야? 당은 설탕.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뭐냐고. 당뇨.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이 피가 안 통하는 거야. 살 때도 너무 힘들고 뜨겁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운동. 몇 개월 받아서?
그건 안 쟀습니다, 아직. 예. 왜 매일 재야지? 아니, 쫙 뺀 다음에 한번 딱 보게. 예. 목표 키로수가 얼마야? 90kg. 뭐 90까지 목표야. 지금 세 자릿수니까 90으로. 그렇지. 야, 목표는 크게 잡아야지. 예. 85로 잡아. 아니, 근데 85. 내 근육 무게만 따지면은 90kg가 비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육까지 뺄 이유는 없잖아. 근데 근육만 있다고 그러니까, 근육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 적나라한 저의 실체를 공개하다 보니 근육이 아니라, 근육은 근육이겠지만, 마블링이 상당하겠지. 네, 마블링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 40분 정도는 그 러닝머신으로 갔는데, TV 켜놓고 러닝머신 합니다. CNN 보면서 네, 아니, CNN이 아니라, 다 들리는데 뭐 그냥 BBC? BBC도 아니고, AFN을 보면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90kg 빠는 거야, 목표가? 3개월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네. 90kg. 근데 운동이 재밌어요. 1시간 내내 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 하는데, 왼쪽 다리는 괜찮아. 오른쪽 다리가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오른쪽 엉덩이에다가 이 지갑을 넣고 다니면서, 몸의 불균형이 이제. 지갑 때문에? 지갑 때문에. 그래서 지갑을 안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게- 넣었네, 지금. 예. 그게 그 사람의 진단이야? 아니, 내 나름의 진단. 이 무게 때문에? 이 무게가 아니라, 아, 이 두께 때문에. 눌러 앉잖아요, 이게. 그게 안 좋다고들 하죠. 눌러 앉아가지고. 그렇죠. 네. 평생.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3개월 뒤에는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영어를 하려고? 재개업해야지. 재개업 시사평론. 재개업하면 제가 한겨레에다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개업 안내 해가지고 그 변호사 검사 그렇지, 판사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할 때 그거 내잖아요. 그거 비싸요. 근데 그 요만한 건데 되게 네. 비싸. 비싸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시다. 예. 그때 그 광고를 소개시켜준 이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때 김혜연을 얘기를 하면 예. 좀 수당이 또 그래요?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겨레 지면에 예. 시사평론가 재개요. 재기업을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TV마다 다 나오려고 그래. 내가 지난 총선 때 느낀 건데 막 TV마다 나오는 평론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다수당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야. 그 주술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나도 박근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니려고. 그 시장을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불러줘야지, 근데. 예? 불러줘야지, 여기서. 불러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방법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저희 식스팩 몸매로 여성 팬층을 확보를 해서 시청률 다 삭제. 시청률 5%를 몰고 다니는 자, 그런 본론 갑시다. 프로그램. 예. 다 삭제해주세요. 그런 세상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운동해본 적 있으세요? 전혀 없었죠. 있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차인 여자, 저를 찬 여자가 맞아, 있었습니다. 맞아. 그래, 한 번. 그, 실혈 나온 거, 실혈. 시연을 당해가지고 그 충격에 내가 살 한번 빼야겠다 해가지고 살쪘다고. 그때 조간신문을 한 4달 돌렸습니다. 동아일보를. 그거 웃기다. 네. 동아일보를 돌렸는데 저희 동네가 아파트가 없어요. 완전히 달동네에다가 막 한번 올라가려면 저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아주 돌리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나 4시쯤에 신문을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싹 돌리고 그렇게 해서 몇 킬로 빠져? 그때 정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날씬하고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천사도 흠모할 그런 외양을 갖고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김혜영 기자보다도 더 날씬했었어요 그때. 저기 오프닝하고 나서 지금까지 있던 30분 만에 내용 다 삭제해주세요. 목소리다. 쓸데없어. 자. 뉴욕타임즈와 함께하는 시내 21 창간 17주년 기념 정기구독 이벤트. 시내 21 정기구독도 하고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자세한 사항은 www.시내21.com을 참고하세요. 본론으로 가보죠. 인간인 사찰.
아니 근데 사찰을 했다는 건 인정하면서 왜 아무 뭐 책임을 안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물어도 잔챙이들만. 시사평론가가 평론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난 지금 입장에서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럼으로써 이 기자의 전문성을 이렇게 청취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네, 이러지. 이것도 나가진 않겠지 설마 이것도. 응? 요거는 새 거로 내보내주세요. 다시 복귀할 수 없게. 오늘이 14일이고 어제 13일 검찰이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두 번째 검찰이 한 거죠.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는 어지간히 없어요. 아 했었는데. 그렇죠. 1차 수사를 했었죠. 해서 뭐 몇몇 잔챙이, 깃털 3개만 딱 뽑고 끝난 수사였는데 도저히 수사를 안 하고 못 빼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장진수인가요? 양심 선언하고 그 돈 봉투 관봉이라고 불리는 예. 은행에서 막 찍혀나온 5천만 원짜리 그 사진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수사를 하면 도대체 그 돈은 입막음용으로 줬거든요.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그 돈이 어느 은행에서 왔고 어떤 성격의 돈인지 이런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했으나 그 돈의 배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고 결국은 오늘 조선일보를 보더라도 나와 있어요.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이명박 편이 아니야. 각하를 겁내지 않아요.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윗선 밝히지 못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VIP가 누구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윗선은 이명박을 말하는 거 아니야?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비선 조직인데 다른 VIP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검찰은 절대 그 VIP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VIP가 2명이 있을 수 없다. 있다면은 VIP S고 그건 빕스다라고 지난번에 형님 없을 때 얘기했다가 이거 아주 호평을 받았어 내가. 박영준까지는 이제 갔죠. 박영준까지 갔죠. 그러니까 박영준이 대통령이라는 얘기야. 지난번에 기자회견 해서 한번 쇼한 사람 있잖아요. 이용호. 네.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었죠. 이용호가 그치. 내가 몸통이다 이러고. 넘어지고. 근데 그 위에 이제 박영준까지 내놓았는데 이 사람 그 기자회견 한 거 보셨어요? 혹시 동영상으로? 꼭 구해서 보세요. 인터넷에 가면 있어요. 이용호 씨가 이제 씨라고 해야지 전이니까 이용호 비서관이 자신이 몸통이라며 비분 관계하는 목소리로 퍼포먼스 하는 거 있거든요. 기자회견. 오우 이 사람 영국 무대에 서도 그것도 한입 이런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그것도 같아요. 동영상에 나와요. 나도 한때 노동운동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그 노조위원장에 썼죠 그 양반이. 네, 네. 위원장은 그 말도 모르겠어요.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퍼포먼스였어. 이게 있죠, 오늘 지금. 개통도입니다 이게. 개통도.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비선 보고 체계. 조선일보 오늘 3면의 머릿 기사 제목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누구를 위해 했겠나 모두가 한 사람을 쳐다본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사진을 이만큼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도 이라고는 항상 생각하는 게요. 이럴 때 이명박 이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데 자기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 이명박 이 세 글자를 못 쓰는 거야. 우리나라 제일 큰 신문이라는 게. 응? 그 정도 배짱으로 지대로 잘난 척 하잖아. 이름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들어오지 않아요? 모자이크 아니, 효과. 기술적으로. 모자이크 효과. 그것도 다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텍스트로 검색을 해서 보거나 종이신문의 편집을 다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름을 박으려면 뭐가 나와야지.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거나 뭐 그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거나 이런 식의 수사를 결과가 나와야 이름을 딱 박을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니까 기술적으로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뻔하지만 이름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굉장히 그건 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게 누구를 위해 했겠나 모두가 한 사람 쳐다본다 써놓고
이만큼은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박영준, 이영호 이렇게 사진 조그맣게 들어가고요. 캡션 그 자막을 달아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몰라볼까봐. 아니 난 그게 근데 그거는 뭘까? 그게 예전에 종이신문 시절에는 편집의 묘고 장난질이고 세련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니거든. 박아야죠 제목에. 누구를 보고 했겠나? 이명박 대통령밖에 더 있나?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야죠. 근데 오늘 이명박이라고 말 못한 검찰. 부제는 있었어요. 수사과정 문서 진술에서 여러 차례 이 대통령 언급돼 뭐 이런 부제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을 왜 못 강력한- 잡아내냐 검찰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정도로 확실한데 그렇게 편집을 그렇게 할 거면 근데 근데 그것 예. 관련해서 오늘 좀 정치 쪽에서 좀 진전된 얘기가 나온 거는 일단 이해찬 대표가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직을 지내봤잖아요. 네. 그래서 아는 게 있죠. 그 관봉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닐에 직인이 찍혀서 나오는 그 돈. 네.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 돈은 99% 특수 업무 지원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특수활동비라고 얘기하는 돈인데, 그게, 뭐, 수표로 달라면 수표로 주고, 현금으로 달라면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조선일보 가져오셨네. 예. 네, 이거. 누구를 위해, 이 자막. 누구를 위해 했겠나 모두가 한 사람을 쳐다본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몰아볼까봐. 아니 이게 근데 왜 흑백으로 처리했을까? 나머지는 칼라죠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했고 이 두 사람은 실체가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인가? 정권 말기에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름을 못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쟁의 입장에서 보면 제목 좋고 편집 좋아요. 저는 이게 집권 1년 차에 나왔다면 멋진 기사라고 생각해요. 응? 누구를 했겠나 모두 한 사람을 쳐다본다. 이명박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지면으로 멋지게 깠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이게 뭐야? 됐고 우리가 뭐 그 신문 얘기해봤자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더 하면 5천만 원 그게 관봉 형태로 나온 게 특수활동비, 특수업무 추진비일 것이다라고 그럴 확률이 99%라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네. 아니요.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은행이 아니고 시중은행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관봉은? 조폐공사에서 찍은 거죠. 그 돈은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서 나오는데 한국은행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도 중간에 거칠지 모르는데 한국은행 거쳐요. 특수 활동비를 묻어두는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출금을 하는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도 쓰고 총리도 쓰고 국정원도 예산을 다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경찰청도 쓰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영수증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돈이 있는 거죠. 예. 그 가끔씩 대통령이나 총리가 경력금으로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착복만 하지 않으면 굳이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정부의 예산이 특수활동. 그래도 한도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도는 있죠. 얼마 정도? 아니 총액 기준으로 얼마까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기로 네. 당시에 대통령은 120억, 총리는 12억 연. 정도 규모, 그러겠죠. 연 썼다는 거고 따라서 그 관봉은 검찰이 밝히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돈인데 왜 못 밝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민간인 사찰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돈을 따로 현금 수당을 받았을 거예요. 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정하는데, 그 예전에도 보면, 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이제 특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급여 말고 아침마다 몇십만 원씩 딱딱딱딱딱딱 줘요. 현금으로. 아침마다. 그게 특수 활동비, 명목은 뭐, 제목은 다를지라도 그렇게 잡히지 않는 돈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 예. 이 민간인 사찰을 직접 하거나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아마 현금으로 꽂혔을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박영선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안다. 그 돈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근데 아니, 그 어느 은행에서 어느 나왔는지. 은행에서. 어느 어느 은행에서 은행이야? 나왔는지. 흐름을 안다 이거지. 그런 얘기구나.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은행인 줄 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 은행이겠지. 농협이겠지. 농협이? 일단 농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 나의 존재감이야 이게. 이 정부 지분이 좀 많은 은행이고 특수활동비가 묻어두고 거기서 입출금을 하는 무슨 은행이에요. 거기서 꺼내 왔으면 그게 누구 돈이고 어떤 특수활동비고 이런 거 검찰이 쉽게 밝히거든요. 근데 검찰은 그 돈 출처를 캔다면서 청와대 주변의 은행, 시중은행들 계좌 추적을 해서 당일 5천만 원 이상을 에휴. 2천만 원인가요? 그 이상을 입출금한 케이스들을 열심히 취재한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조사. 그게 나오겠냐고요. 아, 근데 난 그나저나 오늘 그 보니까 한겨레 신문, 네. 조선일보 이런 군소 신문보다도 진실을 말하는 조일보와 더불어. 아니 한겨레 신문. 그래서 한겨레 신문 일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한겨레 신문 일면에 딱 요 수사 검사들 얼굴을 쫙 그 파노라마처럼 실었는데 그 의도는 뭐였습니까? 엿먹으라는 거지. 엿먹을 한 건가? 기록으로 기억하겠다는 남겨. 거죠. 그렇죠. 기록으로 기억하겠다. 남겨두겠다는 거지. 아, 친위 임명 사전을 뭐 이렇게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역사의 길이남을 그 얼굴들 기억해야죠.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니까. 역사는. 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검찰을 욕되게 했던 네. 그런 인물들이라는 얘기죠. 1차 수사팀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1차 수사팀 당시에 김준규 검찰총장,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등등이 있는데 예. 특징은 뭐냐면 1차 수사팀들이 대부분 승진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깃털만 뽑으신 분들이 엉망으로 수사를 해야 이렇게 여기서는 잘 나가는구나. 이 정권에서는. 그리고 검찰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무지 나오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냐면 재진이. 권재진 법무. 현 법무장관이에요. 그게 아주 꼼수를 피운 게 윤호기 누나 동생. 발표하는 날 동네 동생. 그냥 동네 동생. 발표하는 날 권재진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아, 뭐, 출장 갔나 보군요. 아유, 가까스법인데 그거는. 야. 중요한 거 발표할 때 떠나시는 거. 예. 일설에 의하면 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또 거치지 않았다. 뭐 딸을 당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안 한 일인데 자기가 한 일로 의심받는 일을 덮은 거. 복잡하나? 아, 근데 통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말들이 없나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진짜 완전 자기들 얼굴 똥칠하는 건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권재진 장관은 의견서를 보내왔던가 뭐 진술서를 보내왔던가 나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뭐 의견 진술서를 보내왔다. 그렇게 하니까 영정사진 같아요. 네, 영정사진. 예. 영정, 또, 인간도 한 번 더 해줘야 돼. 한상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권재진 네. 민정수석 때 민정수석실도 거치지 않고 직보를 했기 때문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이 사건에 한해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어쨌든 민정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도 민정수석 일을 제대로 못한 거지. 근데 그 내곡동권은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내곡동권도 네. 할 게 뭐 한둘인가 그랬지. 이 자식들은 도대체 이게 또 세금 받아 처먹고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어? 이 아니, 검찰은 언제 다 하냐 이거? 이번 저기에 빨리빨리 털고 가고 싶은 건데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싶고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선가 뭐 이 실체를 드러내려면 네. 특검을 하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뭐 꼽아봐요. 4대강, 언론사, 천안함 빼야지. 내곡동, 천안함, 요건까지. 그렇지. 너무 많아.
진짜 뭐부터 손대야 될지. 근데 나는 내곡동부터 해야 된다고 봐.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라서 이거는 딴 거는 증인이 입을 다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딴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박영준이 입을 다물면 박영준 지가 다 짚고 받았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통령한테 뭐 보겠다든지 이렇게 끊어버리면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곡동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도 돼.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드러난 충분히 사실만 가지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소 독점주의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거든. 네. 근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고 던져버렸잖아. 네. 그렇게 남은 거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밖에 없단 말이지. 나는 특검은 절대 안 되지. 안 되지. 아니, 자기 비리를 조사해야 되는 특검을 자기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을 하죠. 자기가 임명하는 이런 꼴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예. 청문회를 가야 되는데 이건 또 정치쇼가 되는 수가 많단 그렇지. 말이지. 사실은 그동안 뭐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죠. 앙드레김 본명이 김봉남이다. 그거 말고는 없었어,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제일 쉽고 그다음에 증인이 필요 없고 사실상 명백한 것은 제가 보면 내곡동이에요. 이 거래만으로. 아니, 왜 통수 걸렸어? 완전히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실은 아버지가 사려고 했다. 이건 부동산 실명제가 위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들이 했다고 하기에는 또 이렇게 배임이 또 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우리만 가질 수 없어서 그쪽에 땅 살 때 좀 미리 땡겨줬다. 그 논리를 개발한 자들도 법조인들일 거 아니에요. 신기해. 그러니까 땅값이 지금은 그린벨트 이거예요. 상황이니까. 땅값이 오를 텐데 그걸 어떻게 나라가 혼자 먹을 수 있냐. 땅값이 오른 게 아니고 오를 텐데 그러니 그 이익을 미리 아들에게 주자. 미리 나라가 먼저 손해를 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창의적인- 그것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 나라인 게 이게 대지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주장은 그거예요. 주장은. 사저터가 있고 경호동터가 있는데 사저터는 대지이고 이 경호동터는 여기 맛있다 파파오도. 경호동터는 밭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지는 이게 대지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안 오를 거고 밭은 지목 변경을 해서 대지가 돼서 이게 뭔가 좀 집도 짓고 거래를 할 땅이 되면은 이게 값이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대통령 가족은 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 대지를 거래했지만 나라가 사는 경호동터는 땅값이 많이 오를 밭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지금 이익을 보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줘야겠다. 이것도 말 어려울 거야. 아니, 진짜 재밌네. 정말 재밌게 얘기하는데 너무 잘 비유해서 얘기한 건데. 실질적인. 비유가 아니고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단히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 아, 메타포가 아니란 얘기. 실제 그거예요. 메타포. 아무튼 근데 이 좀 양식 있는 뭐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착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상식과 양식이 있는 검사들은 되게 창피해요. 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너무. 검사를 보셨어요? 아 있죠. 아니 다른 건 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간의 사찰 어쨌든 확정적인 증인과 증거가 안 나왔잖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쳐. 응? 근데 이 내곡동은 순전히 해석의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해석의 문제라고 명백한 팩트 앞에. 근데 그렇게 말한 걸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나 네. 부동산 관련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유죄라고 그래 다. 당연하잖아 너무나. 아니 그리고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이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지금 월급도 뭐 안 갖고 가고 좋은 데 쓴다면서요. 근데 그런 분이 돈은 왜 필요해? 그렇게 나라가 미리 생각해 줄 때 됐다. 했어야지. 그렇지. 8억을 왜 받아 그러면. 사실 내곡동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 이거부터 저는 이거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박근혜한테 물어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사찰도 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야당이 잘 못해. 요즘 전두환 많이 나오잖아.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럼 박근혜 자꾸 물어야 돼. 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했어요? 안 하죠. 계속 물어야 돼. 계속 물어야 돼. 이런 걸 잘 못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만약에 그 통진당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묻잖아. 응? 여기서는 잡았다. 전두환의 5.12 12.1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부터 물고 들어가면 되잖아. 5.16까지 계속 물어야 되거든? 계속 물어야 돼. 사람들도 정말로 그 답을 궁금해하게. 그러면 이럴 거야, 틀림없이. 우리 박근혜는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은 그렇게 나온다고. 그 말 사람은. 나온 김에 새로 개발한 거 쫄지 마. 여러 가지 버전 좀 해봐봐. 우리 삼성은 쫄지 마. 뭐 이런 거. 예. 좀 개발해 올게, 레파토리. 아니, 진짜 그거를 침묵하는, 한 말하는 김에 그 침묵한, 저거 없어? 뭐? 저? 뭐? 이런 거 새로 나온 거 없어? 아유, 없어지겠지. 우리 내보낼 때 그걸. 자. 이게 이제 트레이너 한 명이, 그 트레이너가 막 그게 아주 이빠이로 그냥 막 운동을 시키고 나서. 이빨. 이빠이? 나 아주 그냥 나자빠져 있으니까, 힘드십니까? 예, 힘듭니다. 봉주 14회 만들 수 있겠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냥만도 들었던 거지. 무서워. 동네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갑자기 날 딱 발견하고 막 걸어와. 어? 근데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혹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는 뭐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표정이 있잖아. 반가워하고 그런 표정이 아니야. 막 인사하면서 막 걸어와. 가까이 와가지고 14일 언제 나와요? 이게 나한테 화를 내는데 나는 일단 붙잡으면 12시간이고 그 자리에서 딱 편집을 끝내는데 이 감수 과정이 또 있거든요. 감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나한테 탓하면 안 돼. 나는 성실하게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충실하게 다 깨끗하게 해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속하게. 다시 본론으로. 그러니까 본론이 뭐였지? 본론으로. 그러니까 한겨레가 침묵. 새로 나온 거 없어, 어쨌든. 침묵하는 박근혜 가지고 날짜 수를 계속 박는 거야. 하루, 뭐 이틀째 침묵, 사흘째 침묵, 나흘째 침묵. 그 얘기가 응. 이한구 대표가 지난번에 이 편성해가지고 한마디 했죠. 간첩 출신 의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대요? 본인의 뜻은? 아니 뭐 대충 얘기 나오기로는 이석기일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계속 묻고 있어요. 이한구 의원이 알고 있는데도 누가 간첩인지 알고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고지죄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말하라. 이걸 지금 트위터로 오늘 한 13번째, 14번째 하루에 한 번씩 그렇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좋은 후보라니까.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도 그 사열 받은 거, 전두환 사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물어야 돼, 계속. 그래서 그 결정적인 질문이거든.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니 이게 뭐 트위터든 뭐든 신문이든 계속 한겨레도 물어야 되는 거죠. 그 한겨레가 하라고. 한겨레가 계속 박근혜 이거에 대해서 침묵. 하루째,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계속 끼가 박으면은 그렇지, 김용민 당한 것처럼. 구독률이 막 올라갈 거야. 나도 한 번 보는 거 두 번 볼 것 같아. 아니 나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과의 박근혜 의원과의 관계가 뭔가 있다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의 행보에 자신감이 넘쳐요. 네. 여기저기 막 나타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